여기 과천에 표구업계에 이름난 장인이 있습니다. 4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사람, 임동빈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겁나는 건 없어요, 본래. 어떻게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니까 어쨌든. 그리고 음식에 관해 정직한 신념 하나로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거짓은 못해. 음식 갖고 거짓말한 것은 안 돼. 가다가 망해. 골고루 윤택하다라는 뜻의 지명인 경기도 평택. 이곳에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얕은 여가 명동거리라고 할 수 있어. 옛날에는 명동거리. 서울 명동거리가 못지 않았어. 금요일 날 보통 이 길이 미어지기 시작하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은 이 길이 사람 주체를 못해. 1951년 미 공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미군 문화 골목인 평택 국제시장. 이후 50년간 낯선 간판의 상점들과 미군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평택의 번화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그 역사를 함께한 가게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네, 순댓국 3개 주세요. 3개? 예. 맑고 담백한 육수의 맛이 매력적인 순댓국을 기본으로 단촐하게 3가지 메뉴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곳. 50년 전통의 순대국밥집입니다. 저는 순댓국하고 곱창 볶음, 머릿고기 삶아서 썰어서 수육으로 파는 게 그뿐이야. 딴 것 안 해. 그래, 우리 순댓국은 먹어보면 맑으면서도 담백한 맛이 난다 이거요. 저는 국제시장 안에서 순댓국집을 35년을 했습니다. 저는 김건심입니다. 평택 국제시장의 이른 아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일찍 나오시네? 예? 천천히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원래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나 운동 가요. 그런데 어느 아저씨들 온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안 가고 있어요. 아침 장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고. 글쎄. 예. 앞치마를 둘러매고 장사 준비를 시작해 봅니다.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삶는 일. 사장님 손으로 직접 하신다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가 고기가 들어올 때 곱창 닦는 게. 진짜 곱창 닦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재료를 손질하고 삶고 준비하는 일은 몇십 년을 해왔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죠. 목포에서 처음에 올라와서 내가 중국집을 했어. 이런 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보고 당신이 국수 빼온 것만 배워라. 그러면 내가 후라이팬은 내가
할란다.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중국집을 하다 한정식 집까지 차리고 40대를 보냈습니다. 아내의 타고난 손맛 덕분에 장사는 잘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일을 돕다 건축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그것이 논바닥이었을 때 우리 그때 집장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목동 아파트도 6만 원, 3만 5천 원 그랬었어요. 그리고 집 한 동에 보통 17만 원, 15만 원 그러고. 잘 풀리던 집안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그때쯤. 이게 너무 재판에 걸린 땅을 내가 사갖고 그게 멍창 다 뛴 거 아니야. 중도가량 다 쳤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거지가 되어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딸이 엄마 송탄이로 와. 응? 송탄이로 와. 당시 송탄에서는 사돈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데요. 딸의 요청을 받고 송탄으로 내려온 부부는 이곳을 인수하며 평택 송탄에 그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요. 원래 우리 딸 시어머니가 할 때 여기서 꼴 식당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그랬어. 우리 사돈이 하던 가게인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안 되지. 어쩌고 하든지 우리 사돈 하던 거를 내가 일할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순댓국집. 사돈이 운영하며 쌓은 명성이 무너질까? 남들보다 더 일찍부터 일하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나 하루 종일 여가 안겼으면 밖에 나갈 틈이 없어. 못 나가. 동네에서 불이 났다게도 몰라 나는. 그저 한 소임이라도 안 떨치고 한 소임이라도 있고 끌어들일 이런 정신 상태만 갖고 내가 살았지. 자존심이지 그게. 자존심이지. 이미 입소문이 난 식당에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장사.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사장님만의 레시피를 조합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이가 82를 묵어갖고 내가 이건 내 정신이 아니다고 나 생각을 해. 오직 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나 힘든 줄 모른다 이거야. 어쩔 때는 눈에서 눈물 나올 때도 있어도 그걸 내가 참고 참아야지. 그것을 내품을 하면은 가정이 안 좋아. 남편 사장님이 가게를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동네. 여기가 우리 밭이요. 요렇게 자 이렇게.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혼자 서울거리로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지금 현재 그 땅이 한 700평인데 한 300평 정도는 할 겁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농사 지어본 경험으로 직접 밭을 일궜다는 남편 사장님. 예전처럼 많은 농작물을 키우지는 못하지만 고추며 배추며 호박이며 그렇게 손수 안전하게 기른 농작물들은 가게 손님들 상에 맛있는 반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손수 지어놓은 곳이라서 나는 농약을 많이 안 치니까
그거야 항상 자신을 하고 있지 내가. 우리 꼬치 농사 다 밭에서 해서 해. 배추 농사 밭에서 다 해서 해. 내 소일을 해야라. 내가 힘들어도 내 소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정성껏 정직하게 기른 농산물로 맛있게 반찬을 담가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식당.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정성이 오랜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손맛과 자존심 하나로 버틴 세월.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온 세월입니다. 부부의 청춘을 바친 이 가게는 정성으로 매일 끓여낸 이 진한 순댓국 한 그릇과 닮아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만드는 순댓국입니다. 손님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졌지만 행복도는 가장 높다는 살기 좋은 도시 과천. 이곳에 앞선 표구 기술을 가진 장인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표고업에 종사한 지 33년이 된 임동빈이라고 합니다. 표구는 동양화나 서예 작품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와 비단을 덧대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단순한 그림만 화선지나 캔버스만 있는 걸 갖다가 꾸며서 작품을 살리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일곱 시에서 7시 반 사이즈로 출근해요. 일이 그렇게 있어요. 일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소음 있는 여기는 판매 시설인데 저런 일은 기계도 쓰고 망치도 쓰고 그러다 보면 또 민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야 되고. 고서와 서화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동네 명품 표구사입니다. 이른 아침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무렵 표구사에 일찍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일찍 오셨습니다. 뭐 바쁘신 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거는? 뭐 골동품인지 아직 안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데 완전히.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그냥 걸다 보니까 예. 좀 저기가 이게 좀 주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뭐 새로 명품 표구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집에 놔두려면은 새로 해야 돼요. 집에 놔두는 게, 집에 놔두는 걸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좀 집에 가지고 있는 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귀한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다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신 또 임동빈님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받고 또 표구도 좀 새로 할 겸 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좀 고집도 있고 때로는 또 좀 도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장인 정신을 보면 제가 가끔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의뢰 들어왔던 거예요? 네. 이건 복원해달라는 건데 탈색해달라고. 근데 이건 천이라 탈색이 안 돼요. 내가 일하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야 돼. 내가 자료를 항상 남기기 때문에. 이게 양지요 또 이게 한지면 표가 안 나게 되는데 양지라서 완벽하게 안 돼. 어쨌든 평범한 일은 아니고 또 일도 평범한 일은 아니고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복원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뭐 일종의 복원이라고 해야죠. 어쨌든 이걸 탈색해달라는데 탈색이 안 되니까 이게 화선지 같으면은 하얗게 만들어요. 새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아까 노방이라고 천이에요. 천은 절대 안 돼요. 근데 뒤에 배접질 하나 떼고 다시 배접으면 이거보다 나아지죠. 있는 그대로 먹기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 호구지책이로. 이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무슨 대단한 뭐 전공을 해가지고서 뭐 학자의 길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한 거죠. 당신은 이런 일이 그래도 적합할 것 같다. 떨어져 나가. 여기 짝이 이 글씨 이거 떨어져 나갔잖아 이거. 이게 잘리면 글씨가 잘려서 안 돼. 이거 붙여야 돼 다시. 팔남매가 모두 공부를 잘한 수재 집안. 하지만 임동빈 대표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다닐 수가 없었다는데요. 결국 대학 진학 대신에 인사동에서 표구일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원래 옛날에 다 인사동이 표구의 본산지예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배워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기술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화방일이라고 또 있어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이제 작업하는 데를 많이 섭렵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강남 개발 사업 붐에 돈이 넘쳐났던 시절. 화랑이 우후죽순 생겨나 표구사도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1980년대 가정집엔 표구나 화구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동네 가다 다 뛰었어요. 여기 하나, 저 골목이 하나. 과천에 들고 과천에 5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후황기였죠. 그 당시에는. 네, 과천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 건물에서 벌써 여기 한 7, 8년 있다가 표구업의 후반기가 90년 초에 끝나요. 70년대 말에 시작.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0년이 딱 끝나요, 그게. 그 내가 91년도에 왔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아무리 불황기라지만 한 번 배운 표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임동빈 대표. 우직하게 한 길만 고집했습니다. 다 이직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밀어넣은 거죠. 간단하게만. 이 뒷장, 이 배접지라고 화선지, 아까 화선지 상태만 남기는 거고 이거는 천 상태만 남기는 거예요. 임동빈 대표는 표구 불황기 속에서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20년을 버텼습니다. 표구가 작품의 가치를 올리듯 자신도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우직하게 버티다 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표구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좀 제대로 해보자. 왜냐면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싼 걸 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끌려갈 게 아니고 내가 끌고 가자. 일을 최고로 해, 대한민국에 최고로 해주고 조금 비싸. 일반 표구사보단 수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게 된 거죠. 해볼 만하다 하면서 자꾸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죠. 남들 안 넣는 일, 어디 가도 안 되는 일, 독창적인 걸 개발하게 되고 전국에서 안 되는 일은 저한테 다 와요. 아, 좋아요. 맡겨보고 난 다음에 꼭 마음에 들게 해주셨거든요. 와보면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 같아요. 세안도와 편자, 2달러짜리 지폐와 인테리어 뿔까지 익숙한 듯 생소한 다양한 분야를 인테리어와 접목시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방대한 크기의 소래산 마의 보살 입상 표구 작업을 맡아 완성한 임동빈 대표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공익적인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면서 지금은 일이 즐거우니까요. 아까 풀린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작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 배접의 제일 마지막. 자, 이걸 떼내면 원종이, 이게 천이잖아요. 이것만 남는 거야. 그렇지. 원샷 원키. 원샷 밥. 자, 요거만 때려도 그림이 많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거만 때려도. 이거 막 곰팡이 천국이죠? 이게 다 곰팡이. 이 곰팡이다, 이게. 예, 곰팡이라고. 천에 그린 그림의 낡은 배접지를 깔끔하게 떼어내고 새 화선지를 댔습니다. 전면을 보자. 전면. 이것보단 얼룩을 다 사라지고 잘 붙이고 며칠을 말려야 표구 작업이 가능해진다는데요. 며칠 뒤 임동빈 대표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표구에 어울리는 나무 프레임과 유리를 제작한 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보름 정도 작고예요. 이건 건조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또 왔고 짜는 시간이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비단 배접하고 비단 또 붙이고 뭐 초배 배다하고 그게 일주일. 그러면 그게 열을 잡아요. 좀 건조가 덜 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바빠서 올 건 없다 하는 거지. 유리 안에 미세한 티끌까지 제거하고 작품을 넣은 뒤 못을 박아 문고리 완자까지 박으면 완성. 그렇게 또 하나의 고서화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표구업. 흥에도 받고 어려워도 받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데요. 우직하게 지내온 40년의 세월. 누구보다 뛰어난 표구 장인이 되고자 버텨온 그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천에 가면은 명품 표구사가 있다. 정직한 마음과 자존심으로 35년 세월을 지켜온 평택의 순댓국집. 오늘도 정성 가득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한 길만 걸어온 과천의 표구사. 명품 가게로 향하는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만년 가게입니다.